일단은 이제 그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이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 위주로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재판관들이 하면서 마치 이 국회의 수석 대리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막말적으로 가보면 이 탄핵 자체가 졸속 탄핵이고 반석 없는 마치 야쿠자 같은 짓이다. 야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쿠자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중요한 판단에 헌법재판관 9명이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이런 내란 사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헌법재판 자체가 내란죄라는 이렇게 이제 겁니까? 9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은 북한에서나 하는 어떤 정치 탄압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말이라는 어떤 표현 외에 더 심한 말까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이 재판부를 흔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담과 독설을 다 쏟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북한과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들은 되게 미운가 봐요. 아니, 이제 지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저희 대표셨잖아요. 예,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이게 헌법재판소를 마치 친박 집회장처럼 지금 오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태극기 두르고 나오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지금 그 변호사의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언한 것 중에 고 기자님이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섞어찌개도 아니면서 이렇게 13개의 사유를 하나씩 의결을 해야지 왜 한꺼번에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3개로 처음에 국회 소추위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소추를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게 섞어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말하자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왜 하나의 사유씩 의결을 안 했느냐. 따로따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0명을 정의 신청을 하고, 더군다나 박한철 전 지금 퇴임하신 소장까지 정의 신청하고, 국회의장까지 정의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래서 막말을 하면서 그거 이제 기각을 하자마자 이제 지금 기피 신청을 막 하고 그랬어요. 기피 신청은 누구에게 기피 신청?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인데,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쪽에 정의 신청에 대해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를 갖고 국회 소추위원 측에 수석 대변인이냐 이렇게 계속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정미 소장 대행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럼 이 법정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은 취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자기 퇴임 기간에 맞춰서 재판을 졸속적으로 진행하느냐. 3월 13일 전에. 네, 재판관을 소장 대행을 자기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 자기라고 말을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막말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기관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시정잡배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재판에서 빠져달라고 변호사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 재판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빠지고 나머지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그것도 지금 뭐냐면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면 형사소송법 바로 기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꾀를 낸 거예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탄핵 심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휴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바로 기각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네. 옛 재판관들에게 그런 막말을 하고 또 아까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이 증인을 새롭게 신청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런 정도면은 거의 이게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연 작전 글자 그대로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우리가 불과 4년 전에 국민의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을 탄핵하는 아주 엄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법리 공방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의 어떤 지금 혐의들을 마음대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리에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남아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단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를 이른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특히나 이 장외에 있는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부당하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 특히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이른바 절차의 어떤 이 신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이 절차 자체가 부당하고 하다라는 어떤 프레임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실은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면서 마지막 남은 수단이 이 절차를 정치화시키는 방법. 그거는 대통령도 사실은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수단이다라고 택할 수 보여지고요.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역으로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신문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임박해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탄핵 판결을 기다리는 수단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어떤 수단도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 심지어는 지금 이제 그 선고 기일 자체를 판결 기일 자체를 미루는 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법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틀어서 상당 부분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이런 것들도 크게 작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이런 기타 등등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이제 탄핵 관련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두 손 두 팔 다 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막판에 이제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그런 막말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 오늘은 좀 급박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헌재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거의 깽판 수준으로 지금 박근혜 변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저번에 그 당뇨 이야기 하셨던 분. 예, 몸 불편하신 네. 분이요. 오늘은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었다고. 정작 자기가 밥 먹고 자 그래놓고 밥을 먹자고 12시가 돼서 땅땅땅 치니까 이제부터 하겠다고 어그로를 넣으시는 분. 근데 이분들이 한 말이 저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어요. 헌재가 약한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 든다고. 그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 넣고 밥줄을 끊고 죽게 만들고 한 사람인데 약하다뇨.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트윗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좌파 빨갱이님 트윗인데요. 대통령 쪽 헌재 약한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 들어 막말. 약한 여자지. 약한 여자지. 아 그러네. 예. 박근혜 씨가 그 청와대에서 했었던 각종 불법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의약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강하게 찔러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은 머리도 못 깎나? 아니 삭발을 해도 누가 말리지는 않아요. 누가 말린대 그런 거를. 엄중한 시기에 사람이 그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국민이 내 새끼 같은 애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핀이나 꽂고 있고 드라이질이나 하고 있고 하면
그러니까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요. 헌재 이야기가 아니고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수사의 가장 훌륭한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사가 마치 실패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특검이 바라보는 박근혜의 죄와 헌재가 바라보는 박근혜의 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혐의 대통령의 실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유의미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검이 뭘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결과 발표라고 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탄핵 사유인데 말이에요. 자, 어쨌건 그 정도고요. 김평우 변호사가 저번에 그 당 떨어진 이야기에는 오늘은 초콜릿을 많이 가져와서 괜찮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 가서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방송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영상을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로 변호사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막장 변호사들은 뭐 많죠. 미국의 뭐 트럼프 변호사들이 뭐 줄을 서고 있는데 김평우의 변론이 1시간 40분짜리였었어요. 초콜릿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었나 봐요. 이거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에 초콜릿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열이 뻗쳐가지고 예, 그 90분짜리 약간 1시간 40분 이걸 이름하여 이제 필리버스터급 변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 강일호 재판관에게 한 말이 주심이 국회 대리인처럼 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낙인찍기예요. 주심 재판관 강일원부터 불공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지금 헌재 나와가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변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것들을 막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심판 지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게 분명하므로 각하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원래는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3일을 연기를 했어요. 이건 뭐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신 분들은 속보에 이건 뭔 일이냐 또 헌재가 휘둘리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24일로 못을 박아 넣자마자 박근혜가 출석을 한 해 만에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24일이 금요일인데 토일 월 더해서 3일을 더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겹쳐 있어요. 사실 하루 정도 미뤄진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것까지도 이제 시간을 좀 더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박근혜 측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게 현재 그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자꾸 뭐 출석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증언은 어떻게 하겠다 뭐 질문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국민들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유발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해소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헌재 일정이 다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22일이고요. 24일 날까지 끝내려고 했던 거를 27일 미뤘죠. 그리고 나서 3월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중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13일 월요일이 그 이정미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또 임기 만료이기도 하고요. 그 날짜로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10일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9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미 지난주부터 헌재에서는 결정문을 작성이 들어갔어요. 헌재 결정문 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팩트,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거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도 어느 정도 끝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논란이 됐던 이제 변호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관들 8명의 각각의 개인의 의견들을 첨부하겠죠.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을 할 텐데 뭐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모든 미친 짓들을 다 해줘서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에서는 뭐 책 잡힐 일은 이제 거의 없이 재판을 끌어왔다라는 생각이고요. 박근혜 탄핵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12월 9일인가요? 네, 1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9일쯤이면 딱 정확하게 3개월. 거의 90일 만에 28일이 2월인 거 제외하면은 12월이 31일까지 있고요. 1월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딱 90일 되는 바로 그런 날에 지금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저는 김기춘 옹의 9년 전 발언에서 모 잡지와 인터뷰에서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
관련한 이런 재판은 유죄 추정의 원칙. 이게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죄가 있으면 탄핵을 시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놈아도 법을 전공하고 검찰 생활을 공안검찰로 지내긴 했지만 검찰 생활을 오래 했고 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지나선과 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요즘 들어서 자기가 한 발언이 또 이렇게 자기한테 올 줄은 몰랐겠지. 그렇지. 예, 그건 몰랐을 거고 정말 새옹지마라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릴 것만 같았던 김기춘이가 구속돼서 그 구치소에 있는 것도 자기는 뭐 당연히 꿈도 안 꿨을 거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이 탄핵 의결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가 된다는 것은 유죄 추정 원칙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가지건 3가지건 10몇 가지건 어느 한 가지라도 대통령의 직무에 있으면서 하지 않았 어울리지 않고 직무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 거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탄핵이다. 직무가 정지가 된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김기춘도 그거는 뭐 특별한 발언을 한 게 아니고 당연한 발언을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놀랍죠. 아, 김기춘이가 이런 당연한 얘기도 하는구나. 탄핵은 확실시 된다. 그 확실시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법상식,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만약에 뒤집어진다면 돌아올 흑폭풍은 저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 지금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 또 합니다만 우병우 영장 기각도 그런 의미가 좀 가깝잖아요. 역사는 그게 항상 정반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해겔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론을 남기셨다는 게. 정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뭔가가 나오면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합이 있고 그 합에 대한 또 반이 나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새벽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SNS 방 같은 데다가 우병우 탄핵 기각된 거에 대해서 막 한숨 쉬고 막 난리 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기에 목을 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파리 이장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법률 대리인단의 막말. 재판관 9명이 선고 안 하면 내란 상태 돌입. 서울 아스팔트길 피와 눈물로 덮일 수도. 소추 내용 안 알려준 건 북한식 정치 탄압. 이성을 상실한 것 같지만 이것이 수구 세력들의 본색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주 입으로 배설을 하고 있네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재판관 9명이 선고 안 하면 내란 상태 돌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9명을 채워야 된다. 황교안이 1명 임명해서 9명이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서울 아스팔트길 피와 눈물로 덮일 수도 이거는 뭐냐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는 순간 촛불과 태극기 집회라고 얘기하는 수구 꼴통 세력들의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정면 충돌할 거다. 그래서 서울의 아스팔트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거다. 이거 약간 김정일 냄새가 나요.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란선동 같은 걸로 예. 서울 피바다 발언하고 약간 불바다 발언, 피바다 발언 비슷한데 소추 내용 안 알려준 건 북한식 정치 탄압. 뭐냐면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됐을 때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변호사 맞아요? 법조꾼. 야, 이상한 게 북한식 정치 탄압했으면 벌써 죽였어요. 그렇지. 방사포로 쏴 죽여버렸다니까. 덕침을 그냥 쏴버리거나. 독침을 쏘든가 그냥 아니면 얼굴에 덮든가. 에이쿠야. 자, 알겠습니다. 헌재 분위기는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정반합 여기서 적용돼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법을 갖고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헌법 재판관들도 그 사람들 사람 대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어그로 기록이 이분들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헌재에 관련된 영상들 유튜브에 꾸준히 올라오는데요. 날마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냥 어버이 연합이에요. 어버이 연합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현장에 나오셔서 행패 부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나 변호사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심각할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탄핵 소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은 북한에서나 하는 어떤 정치 탄압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막말이라는 어떤 표현 외에 더 심한 말까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이 재판부를 흔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담과 독설을 다 쏟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변호사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북한과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들은 되게 미운가 봐요. 아니 이제 지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한 변호사 협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저희 대표셨잖아요. 예,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이게 헌법재판소를 마치 친박 집회장처럼까지 정의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래서 막말을 하면서 그거 이제 기각을 하자마자 이제 지금 기피 신청을 막 하고 그랬어요. 기피 신청은 누구에게 기피 신청?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인데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쪽에 그 정의 신청에 대해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를 갖고 국회 그 소추위원 측에 수석 그 대변인이냐 뭐 이렇게 계속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정미 그 소장 대행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럼 이 법정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은 취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일단은 이제 그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이 재판부가 대통령 측 증인 위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재판관들이 하면서 마치 이 국회의 수석 대리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막말 쪽으로 가보면 이 탄핵 자체가 졸속 탄핵이고 반석 없는 마치 야쿠자 같은 짓이다. 야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쿠자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그 중요한 판단에 헌법재판관 9명이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이런 내란 사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헌법재판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까? 9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어떻게 자기 퇴임 기간에 맞춰서 재판을 졸속적으로 진행하느냐. 3월 13일 전에. 네, 재판관을, 소장 대행을 자기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 자기라고 나를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막말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기관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시정잡배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재판에서 빠져달라고 변호사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 재판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빠지고 나머지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그것도 지금 뭐냐면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면 형사소송법 바로 기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꾀를 낸 거예요. 형사소송 지금 오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지금 그 변호사의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언한 것 중에 고 기자님이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국회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을 뭐 섞어찌개도 아니면서 이렇게 13개의 사유를 하나씩 의결을 해야지 왜 한꺼번에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3개로 처음에 국회 소추위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소추를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게 섞어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말하자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왜 하나의 사유시 의결을 안 했느냐. 따로따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0명을 정의 신청을 하고 더군다나 박한철 전 지금 퇴임하신 소장까지 정의 신청하고 국회의장